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여름에는 어린 모를 키우는 딸기 농장에 병해충이 빨리 찾아와 논을 갈아엎기까지 했었는데요. 이 딸기가 이달 말에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작황이 안 좋았던 지난해보다는 그나마 나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더위에 굳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지난 7월 육묘가 한창인 들녘에 탄저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논을 갈아엎는 등 어린 모의 상당수를 포기해야 했던 경북 고령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확이 시작될 예정인데 남은 기간 날씨만 도와준다면 작황이 나빴던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도 고르게 조금 나오는 편이고 잎도 조금 실하게 강채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비교적 조금 저는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빠른 또 다른 농장입니다. 이상기후로 육묘도 힘들었고 어린 모를 정식한 직후에도 관리에 애를 먹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여기저기서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안 좋은 지역도 있지만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회복이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게 회복되면서도 다시 병 들어오고 죽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령군은 정식 이후 지난해보다는 날씨가 도와줬고 농가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덕분에 평년보다는 못하지만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는 결과가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와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들이 많아서 딸기 생육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치솟는 경영비에 이상 기후 여파까지 겹치며 힘들었던 딸기 농가들은 수확까지 남은 기간 동안 농장이 무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지난해 동해 남부선이 폐선되면서 울산과 부산시는 폐철도 터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속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구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간 기업도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요. 경주시 의회가 시 예산으로 터를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 이후 경주에 개통된 철도는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두 곳입니다. 100여 년 만인 지난해 철도와 역사 기능이 모두 끝났습니다. 철도 길이 80.3km, 역사 17곳, 유휴 부지는 200여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폐철도와 폐역사 부지 활용은 크게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역사는 10곳을 개발하는데 경주역에는 상업 업무 복합 공간이, 서경주역에는 뉴타운이 조성됩니다. 경주시가 이 전체를 이관받더라도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그다음 사업 효과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경주역과 더불어 서경주역, 입실역 등을 일단 시내권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해서 폐철도 구간 활용에는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합니다. 경주시는 황성동 폐철도 구간에 오는 2024년까지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신경주역에서 보문단지를 거쳐 불국사역까지는 트램, 노면 전차 설치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경주시는 나머지 폐철도 구간 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달까지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 제한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구역을 A, B, C 구역으로 나눴는데 너무 방대한 구역을 나눈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추가적으로 민간 사업 제한 공모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사업 제한 구역을 줄일 것인지. 민간 공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의회에선 경주시가 재원을 확보해 도심 구간의 폐철도를 조속히 철거하고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제한 공모가 없었으니까 우리 시가 지방채도 발행해서 재원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철도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구간은 매입을 해서 평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 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의 어려움 속에 민간 공모에도 차질이 생겨 폐철도 활용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4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등 14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며 산불 등의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김천시 간문면의 한 야산 인근 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1대와 장비 9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청은 다행히 불이 산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며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6분쯤 대구 83타워에서 탑승객 22명을 태우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승강기가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3층과 4층 사이에 멈춘 승강기에서 탑승객을 모두 구조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83타워 측은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노후 부품을 모두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마친 뒤 현재 승강기를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신천대로에서 화원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다쳤고 마지막에 추돌한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SUV 차량이 급정거하며 뒤따르던 차가 잇따라 부딪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6명, 경북은 2,162명 나왔습니다. 대구는 신규 확진자의 30%, 경북은 40%가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코로나 전담 병상 가동률은 대구 30.8%, 경북 32.1%이고 대구에서는 11,200여 명, 경북에서는 13,700여 명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대구 경북 수출은 지난해 9월보다 3.1% 늘었습니다. 전달인 8월에 1년 전보다 10.6%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공업 제품과 전기, 전자 수출이 늘었습니다. 수입은 지난해 9월보다 8%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무역 수지는 23억 달러 흑자로 전달 8월 20억 5천 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경북과 달리 대구는 흑자인데 고환율 영향을 적게 받는 데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원료 수출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